손바닥 농장 포도는 캠벨룰이 뿌립니다. 그걸 사나 겨울에는 원줄기도 얼어 죽고 마다마다 빈 곳이 많아 엉성합니다. 그래도 포도를 먹을 수 있으니 감지덕지해야죠. 더구나 고라니 방조방개판이 일석이조입니다. 손바닥 농장 포도도 이제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작년에는 꽃들이 현상이 일어나 알이 꽉꽉 박힌 포도를 못 땄습니다. 비록 시련은 겪었지만 한 수 배우는 기회는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기치 못하게 모르고 당했지만 올해는 그대로 당할 손바닥 농부가 아니죠. 꽃들이 현상에 대해서는 공부도 좀 하였고 꽃들이가 왜 일어난지도 알았고 왜 일어난지를 제대로 안다면 대처 방법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꽃들이란 지금 여기 꽃몽오리가 맺힌 것이 개화를 하고 수정을 하고 결실을 할 때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않고 알이 주룩주룩 떨어져 남은 알이 듬성듬성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작년 우리 포도 꽃들이 현상입니다. 포도가 아니고 산머루라도 이보단 알이 찼을 겁니다. 모든 포도가 꽃들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꽃들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거기에다 수정 결실되는 시기에 기후 또한 맞지 않으면 일어납니다. 꽃들이는 병충해가 아닌 생리장애의 하나이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년갈 저장 양분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다음은 풍소가 부족할 때, 그리고 수정할 때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낮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식 성장에 들어갈 즈음에 이 포도가 영양 생장으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늘 얘기해 드린 점, 나무는 기회만 있으면 자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망울 맺어 자손을 퍼뜨릴 준비를 하다가 땅속에 질소가 많으면 그걸 찬수로 여기고 꽃들을 내고 마구마구 자라려고 합니다. 그러니 답은 영양 생장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과수나 꽃 피고 결실될 때 질소는 비상입니다. 즉 방금 말한 대로 꽃 피고 결실되어 자손 번식 즉 생식 성장으로 잘 나가다가 마음이 바뀌어 꽃 열매 떨거내고 막 자라는 대로 돌아섭니다. 과수 키우는 사람치고 이때 질소비를 뿌릴 일은 없는데 비가 자주 내린다면 땅속에 있던 질소와 물을 흡수하여 막 자랍니다. 포도는 아시다시피 감이나 다래처럼 봄에 새순이 나와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작년에 만들어진 어미결과지나 올해 신초로 올라온 결과지나 너무 굵으면 애초에 꽃을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일나무는 자라는 게 우선입니다. 작년에 있은 저장 양분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개화하고 수정될 때 비가 내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날 기상 상황도 내 범위 밖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놈들이 마음을 바꾸어 먹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 방법은 꽃봉오리가 열린 신초를 적심하는 일입니다. 자라려는 신초를 적심하면 자라려는 의지가 꺾이죠. 적심이란 순을 일정한 길이에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밭 경계면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를 심어 고라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니 자연적 공간이 좁고 따라서 신초를 수직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도가 자칫 영양 생장으로 돌아서기에 쉽습니다. 덕 재배에서처럼 신초를 옆으로 펼쳐 키우면 영양 생장으로 돌아서는 것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눕히면 생식 생장, 가지를 세우면 영양 생장으로 돌아서니까요. 그럼 이런 꽃들이를 막기 위한 신초 적심을 언제 하느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죠. 그 시기가 맞아야 하죠. 보통은 이 꽃망울을 개화하기 5일이나 7일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사진은 개화가 시작된 이때는 2019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이 5월 16일. 아직 필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들 해마다 봄이 빨리 온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3월과 4월의 온도를 적산하여 다가올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도 한다는데 혹시나 싶어 과수 생육 품질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포도 만개 시기를 알아보니 올해 예측 자료는 없고 작년 자료만 있네요. 우리와 비슷한 기후인 상주나 옥천 지방의 작년 만개 시기가 상주는 5월 24일, 옥천은 보다 빠른 5월 19일이네요. 전국 평균은 5월 20일.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늦은 예감이 듭니다.
포도 꽃들이 방지를 위한 적심은 보통 꽃망울이 맺힌 신초를 6에 8잎 남기고 순을 자르는데, 우리 포도는 눕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으니 5, 6잎 남기고 순을 잘랐습니다. 세력이 생가지는 5잎, 보통은 6잎을 남기고 적심하였는데, 이쁜 포도가 달린 잎부터 세워서 적심하였습니다. 송이는 크고 줄기는 약한 신초는 적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다른 놈보다 영양 생장으로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신초가 시작되는 원줄기를 살피면서 불필요한 잔챙이 가지들은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농약 방제를 하거나 이 남긴 잎들이 햇빛과 통풍을 잘 받도록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포도 엄지손도 잘라내었습니다. 흔히들 육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엄지손이라고 부릅니다. 꼭 이 엄지손을 따주어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모양도 덜 예쁘고 또 봉지를 쌀 때 거추장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모두 자가 소비이지만 봉지를 싸기 때문에 엄지를 제거합니다. 신초를 살펴보면 간혹 열매를 달지 않는 게으른 놈도 있습니다. 이놈도 2세 잎을 남기고 적심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초는 열매를 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격과 위치를 보아 신초를 다시 나오게 할 필요가 있는 놈은 2세 잎 남기고 절단하였습니다. 꽃들이 현상이 없다고 해도 모두 100% 수정 결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수도 핀 꽃이 모두 결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실률이 낮아 알갱이가 듬성듬성 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문 과수 농가는 결실률이 지나치게 높아도 알속기 작업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떤 신초는 꽃들이를 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텃밭포도는 앞에 열매 안 달고 나오는 처리하듯 하면 늦게나마 또 알맹이를 달고 나와 처음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포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나 복숭아 등 다른 과일은 늦게 피는 꽃이 열매는 거의 못 쓰는데 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송이는 작지만 우리 같은 자가소비라면 충분합니다. 적심 등 순정리를 마치고는 붕산과 미량 요소를 섞어 연면 시비하였습니다. 수정 결실을 위한 붕산 연면 시비는 꼭 포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수 결실에도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붕산은 미량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농도로 많이 치게 되면 오히려 주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도 겪어보았습니다. 붕산의 농도는 0.2%, 거기다 미량 요소를 넣었는데 붕소 외에도 다른 미량 요소가 꽃들이의 일부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도 수정과 결실 연관되는 원인은 여기에 얘기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이 본 영상에서 얘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 재배 농장에서는 지나친 결실도 힘이 든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텃밭농 포도에서는 수정이 잘 될수록 더 알이 꽉꽉 박힌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하는 적심은 포도 꽃들이를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적심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번수도 세지 못할 정도의 적심은 계속되어집니다. 비단 포도뿐만 아니라 어느 과수나 신초가 올라오면 한 번 적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르고 남은 마디에서 계속 신초가 나오니 여름 내내 전정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유튜브 영상 특성상 길게는 못 올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적정 입수 확보 문제, 또 알속기 등 후속 영상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적정 입수 문제도 영상마다 달라 시청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본 경험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여 올리지만 이것도 원리를 모르면 언제나 헷갈리고 복잡하게 들립니다.